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우리가 이스라엘 때부터 이제 물 얘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특집 아닌 이제 물특집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 갈 곳은 가장 참혹한 나라 가려고 해요. 어디요? 방글라데시야. 방글라데시. 세상에서 네가 봤던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제일 부자 끝판왕 그러면 어느 나라에 있어? 미국이죠. 인도에도 있지. 기네스북에 올린 집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 네, 그렇죠. 무장한 군인들이 지켜주는. 그렇지. 네. 바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동네도 저 서아시아 쪽이야. 네. 바로 인도. 그런데 남아시아에 또 가깝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너 누구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 동네일 것 같아요. 맞아. 네. 정답이야. 네. 그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야.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 밑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 밑에 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그 가난의 끝판왕이 방글라데시 쪽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물 때문이야. 그것도 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가 귀로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지 발음을 샤라고 들었거든. 샤. 이게 일종의 섬을 가리키는 단어야. 그런데 그냥 섬이 아니라 움직이는 섬, 불안정한 섬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길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해안에. 그런 게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인도도 거기 태풍 부는 지역이잖아. 네, 사이클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건기, 우기 뚜렷이 구분되고 또 사이클론 같은 우리로 따지면 태풍 같은 게 불다 보니까 어느 때는 물에 잠겨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물 위에 있고. 그래서 이 강이나 바다에 쓸려버리는 섬들을 일종의 샤라고 불러. 그런데 워낙 극빈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샤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지금 마인드로 그러면 거기서 안 살면 되잖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자신은 다른데 입추의 여지에 땅도 없는 거야. 나는 살 곳이라고는 여기 샤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방글라데시 국토의 최남단에 떠 있는 여러 이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중에 어떤 거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고. 그렇죠. 이렇게 돼. 바로 그 섬 수백 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방글라데시 인구가 엄청 나잖아요. 100만 명? 비슷했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물에 잠겼다가 나타났다가 잠겼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섬에서 산다고. 맞아. 그런데 이게 매해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잠겼다가 매해 드러나는 이런 곳은 안 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년 주기 아니면 10년 주기 5년 주기 만에 큰 홍수 오거나 큰 태풍 올 거 아니야. 엄청나게 큰 홍수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럴 때 정도 되면 물에 잠기는 그런 섬들 있잖아. 그런 섬들에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사는 거야. 아니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방글라데시 그쪽에서 홍수 나서 사람 실종되거나 죽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몇천 명, 몇만 명씩 없어지고 사망하더라고요. 맞아. 바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무지몽매해서 거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면 적어도 5년 동안은 이번에 홍수 왔으니까 그 다음 5년 동안은 홍수 안 오겠지. 그럼 3, 4년은 여기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가축 키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야. 다른 데는 농사 지을 땅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거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 한번 홍수가 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겠어? 그동안 농사 지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렵게 암소 한 마리 샀거나 염소 한 5, 6마리 사왔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다 어떻게 된다? 리셋되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야. 또 죽어버리거나. 그리고 수확하기 직전에 만약에 홍수가 아주 쏟아 부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 수확해서 다음 한 해 동안을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는 거야.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라고 하면 나는 방글라데시의 아까 샤라는 움직이는 섬 위에 사는 그 200만 명, 3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꼽는 거지. 그런데 또 더 비참한 게 있어. 이 방글라데시 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가 끝났어. 그러면 염소 몇 마리 건져가지고 그걸 암소도 저기서 떠내려갔던 걸 찾아서 왔어. 그럼 다시 홍수 끝나자마자 복구 사업해서 어떻게든 빨리 거기서 이 염소도 지금 그 뭐 사료도 못 먹여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탈진 직전이고 이거 다시 건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든 이유가 있어. 그것도 되게 황당한 이유 때문이야. 바로 뱀 때문이야. 감 왔어? 아니, 그러니까 홍수 나고 나서 이제 뱀들이 이제 창궐하는 거잖아요. 막 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히 뭐냐면 뱀들도 물 피해를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샤 위에 집 지어놓은 거기 지붕으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본인들도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그나마 지붕 그 위 근처까지 찾아 올라간 거야.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 다 빠지고 집에 가면 그 위에 뱀이 우글우글한 거야. 근데 인도 쪽 뱀들은 다 독사잖아. 독사고 뭐 크기가 뭐 보통 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게 홍수가 다 거치고 나서도 뱀들 때문에 거기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뱀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거 쫓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뱀 보이는 걸 어떻게든 막 멀리 쫓아냈다고 쳐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디서 기어올지 모르거든. 뚝 떨어지잖아요. 뭐 그러니까. 몸통 뭐 이만하잖아요. 이거 몸통. 내 말이. 그거는 저기 아마존이 사는 아나콘다고 너무했다. 야. 이만한가? 이만해. 뭘 그건 아나콘다지. 자, 그래서 이 뱀까지 창궐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뭐 어떻게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빈곤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 바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일부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해서 슬슬 다른 나라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수도를 향해 떠나는 거야. 난 이제 농사는 지을 수가 없고 농사는 땅이 있어야 짓는데 그렇죠. 땅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서 했는 건데 그것도 없으니 이제 다른 데로 가겠다고 가버린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다른 데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방글라데시 수도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방글라데시 수도는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봤지? 네. 자카르타보다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 인도네시아도 기후대가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사실 별도의 그 숙소를 찾지 않아도 가서 생활할 수가 있잖아. 노숙이 가능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무작정 올라온다고. 그냥 무작정 올라와. 근데 방글라데시도 또 비슷한 수준이잖아. 무작정 올라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통 까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미 사람이 메어 터진다는 걸 다 잘 알아.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예 어디로 찾아갔느냐? 요쪽이 남아시아, 서아시아 요쪽 근처에 그나마 좀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잘 사는 동네가 어디야? 인도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마침 인도와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선택지가 훨씬 더 가깝지, 인도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 인도로 갔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야. 인도라고 땅이 있겠어? 그렇죠. 인도도 없어. 세계 인구 1위인데. 그렇지.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기후난민 아닌 기후난민, 물부족 난민 아닌 물부족 난민들이 어디에 털을 잡았냐면 이것도 또 장관이야. 방글라데시 근처에 인도 철도길 있지. 그 철도길 보면 이 철도 레일이 있는데 위험천만하니까 옆에 폭을 한 3m씩 두잖아. 이 3m씩은 아무도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인도도 땅덩어리가 이만큼 넓은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전부 무슨 담을 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 철길만 놓여 있고 그냥 알아서 조심해서 건너가는 그런 옛날 동네 철길 알잖아. 그렇죠. 그 근처만 누구도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머지는 어디 가서 인도에서 좀 터잡고 뭐 하려면 썩 나가 여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죠. 하다못해 산도
그게 다 임업인데 그렇죠. 거기에서도 뭐 과실수도 있을 수 있고 썩나가 이런단 말이야. 산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주지이자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생계를 여기서부터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철도길 옆에 양쪽에 3m씩 그 자갈 옆에. 그렇지. 자갈 옆에. 거기야. 네. 그래서 거기에 가족들 다 합쳐서 8명이 거기 그냥 살고 있거나 그게 즐비하고 철도 오잖아? 그러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가 철도야. 네. 여기에 앉아 있는 거야. 아, 기차가 지금 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워낙 이제 사람들도 거기에 북적북적 많이 모여 살다 볼 거 아니야. 그러니 조금 먼저 온 사람들은 철길에 약간 떨어진 쪽으로 이렇게 터를 잡았어. 그런데 철길에 바짝 붙은 데가 그나마 공터가 좀 있을 수 있잖아. 거기에 늦게 온 사람들은 글로 잡은 거야. 그냥 기차 위에 살림 안 차린 게 다행이네요. 진짜 그 수준이야.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식수는 어디서 조달하며 그리고 전기는 어디서 있으며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야? 전염병 아니야. 전염병. 역사상 의학 수인성 질환들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콜레라가 처음 발원했던 데가 겐지스강이래. 아, 원래가 거기에서 콜레라가 생겨서 다 퍼져 나간 거야. 그래서 콜레라의 원산지가 이쪽 지방인 거야. 이유가 두 가지지. 여긴 손을 너무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물이 부족한 시점이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일단 그 용변 보는 거,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네. 자, 그런데 방금 방글라데시에서 쫓겨와서 인도 철길 옆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이 어디 있겠어. 그럼 코로나 때부터 해서 이때 정말 처참한 일들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인도 국민들도 슬슬 이제는 공부 많이 하잖아. 이 손을 잘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딱 저쪽 동네 갔더니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와서 물도 없어가지고 손도 못 씻는 애들 잔뜩 있다? 이제는 어떻게 됐다? 쟤네들 이거 갈등만 더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또 인도가 물을 혼자 써. 이게 또 가장 큰 문제고 방글라데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이 참 난감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프라마푸트 강이라고 있어. 이 프라마푸트 강이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쉽게 설명하면 방글라데시의 상수원은 다 인도야. 인도에서 물 이렇게 흘러서 다 방글라데시 거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강 중에 하나가 프라마푸트 강이야. 겐지스 강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인도도 사실 지금 물이 부족하거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프라마푸트 강 위에 댐을 건설한 거야. 겐지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그냥 한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류들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 지류까지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 방글라데시에서 원래 이 정도는 우리 물이 있었던 동네인데 여기는 왜 없어지는 거야? 상류에서 댐 건설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버렸다? 상류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는 인도 때문에 방글라데시에는 물 부족 국민들이 더 많아졌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인도까지 넘어가서 인도 철길 옆에서 살고 있는 거야. 아예 비참한 상황이네. 그러면 인도는 정말 몰상식하고 몰지각하고 비인권적인 국가냐? 인도도 할 말이 있어. 자국민이 우선이죠. 아니야. 그런 거면 자국 우선주의로 또 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명분이 있는 거야. 뭘 것 같아? 혹시 네가 항상 얘기하는 혹시 중국? 또 중국이야. 위에서 또 막으니까. 맞아. 인도와 중국은 티벳의 그 발원지를 같이 쓰는 데가 많거든. 또 중국. 넌 중국 당분간 가지 마라. 아니, 넌 거기서 큰 테러 한번 당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 들어오길 기다리는 조선족 분들이 상당히 많아. 아니 중국을 찍어서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 보면은 이제 중국 얘기예요. 맞아. 네, 그게 그래요. 그런데 또 중국도 입장이 비슷해. 우리도 물이 부족합니다. 인도도 우리도 부족해요. 이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어떻게든 자국 쪽에서 좀 더 담아 놓으려고 하고 물길을 살짝만 돌리려고 했는데 인도와 중국은 이게 만만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리진 못하고 자국 내에서 담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가둬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방글라데시 같이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약소 국가들은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우리 어떡하냐 이 소리 한번 제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인도한테 방글라데시가 뭐라고 하면 감히 할 수 있겠어. 자, 형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그 모든 수원이 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정말 감사드리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외국인들이 그래서 한국을 너무 부러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야. 너희는 근처에 슈퍼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난민이 없는 나라 아니냐. 예, 그렇죠. 걸어들어서 난민이 넘어오는 나라가 아닌 거. 중국에서 넘어오겠어요. 일본에 넘어오겠어요. 다 강대국들인데. 북한 난민 때문에 또 인정을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네는 니네만 쓰는 하천밖에 없지 않냐. 다국적 하천이 없지 않냐. 바로 이거야.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히말라야 지역이야. 제가 히말라야 지역을 수원지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보면 깜짝 놀라. 일단 아무다라야 강이라고 있어. 아무다라야 강. 아무다라야 강하고 시르다라야 강이라는 두 군데가 있어. 아무다라야 강, 시르다라야 강. 이건 어느 나라 하천일 것 같아? 우즈벡 쪽이야. 우즈벡.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의 상수원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황하강 양쯔강. 그 당연히. 히말라야. 그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하강과 양쯔강이 무슨 히말라야 산맥이야.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상수원지의 여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프라마프트강.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인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지. 그것도 일부 중국으로 가고 일부 인도로 오고 일부 방글라데시까지 와. 그 다음에 홍강 어디서 날 거야? 베트남. 베트남의 홍강도 히말라야에서 발원해. 메콩강. 메콩강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메콩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여기 거쳐가고. 인도 차이나 반도는 그냥 다 거쳐가지. 다 거쳐간다고 봐야죠. 겐지스강도 히말라야. 그건 인도 거고 인도가 독자적으로 써. 그래서 인도도 겐지스강이 우리만 쓰는 거다 하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더스강 그거는 파키스탄과 같이 써. 그러니 히말라야 산맥 뭐라고 해야 돼? 그 고산지대만 있고 그 쓸모없는 땅들을 누가 관심을 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장악하면 전 세계 물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질 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 근처 그 히말라야 저 네팔까지 차마 올라갈 수는 없으면 법률적 명분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즘 황당한 일들이 많아.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리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 지류가 달라져.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국경이 달라지고 그렇죠. 하천 지류가 달라진다. 알프스도 녹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희비가 엇갈려. 빙하가 이쪽이 녹아내려서 이쪽으로 물을 흘리면 네팔이 좋은 거고 빙하가 이쪽이 다 흘러내려서 이쪽은 이제 물이 안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면 이제 인도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쁜 생각들도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고산지대 능선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폭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변형을 좀 시키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 아니면 이쪽 빙하는 계속 잔존할 수 있게끔 놔둘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인공지진 같은 거 뭐 그런 거. 야 모르겠어. 뭐 그런 소리까지 막 나올 정도야. 아마 나는 강우인 것 같아.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이 물 분쟁으로 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 또 중국이네요. 또 중국이야. 자, 그 얘기 마저 해볼까? 네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이 히말라야 지역에 티베트, 히말라야 다 같은 동네니까 그렇죠. 이쪽 지역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 세계에는 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두둑히 불러. 전 세계요? 전 세계 댐. 이거는 여러분 보도댐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숫자 차이가 크긴 합니다. 근데 좀 숫자 크게 잡힌 거. 한 1만 개? 4만 5천 개 정도 돼. 지금 한 5만 개 가까이 됐을 거야. 완공된 것 있으니까. 이 인류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국댐 몇 개? 10,000 개. 더 써. 한 4만 개 중에 2만 개. 2만 개 정도 돼.
2만 2천 개 정도 돼. 부실공사 안 했겠죠?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진짜 난리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전 세계 주요 하천들이 있는데 그 주요 하천들에 있는 댐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이 지어진 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이 지금 물에 대해서 얼마나 기득권화 하려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있지. 네. 그리고 이 물만 잘 우리가 관리하면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지난 편에도 오죽하면 호주 상수원마저도 중국이 장악하려고. 네. 그거는 멀쩡한 국가 국민들에게 물 안 줘. 이렇게까지 했다간 전 세계 그 지탄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중국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 뭐야? 광업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비철금속 재련하냐. 그렇죠. 그리고 또 호주에서 엄청난 양을 수입하잖아요. 중국이. 그렇지. 바로 그런 거 할 때 물이 필요하거든. 본인들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나 그런데 이게 어느 위급 상황이 되거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 이걸 어떻게 무기할지 모르는 모르죠. 거지. 협상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럼 모르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물에 엄청난 입도선멸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중요한 우리의 뭐라고 해야 돼 관전 포인트고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는 약간 고민이 돼. 왜? 압록강하고 두만강. 그거는 국경을 긋는 선의 역할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분명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강줄기의 지형이 달라질 거고. 네, 실제로 지금 뭐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압록강 하류 쪽에서도 그렇고. 맞아. 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지역까지도 대규모 전력 수급도 해줘야 되고 거기도 뭔가 산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했었을 때 두만강과 압록강 사용에 대해서 중국과 분란이 없을 거다? 그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그렇죠. 백두산 천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네, 압록강, 두만강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 부분도 언젠가 우리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이건 북한이 알아서 하겠지 할 게 아니라 통일이 만약에 되고 나면 그쪽 그 상수원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 북한 편이 돼줘야 되는 거야. 이건 중국이 왜 거기 그 강에 대해서 자꾸 점유를 주장하고 백두산도 자꾸 넘나들고 말이지.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그 뷔페에서 그 음식 드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왜 다 못 먹는 걸 다 퍼내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쌓으세요? 왜 접시로 푸는 거야? 왜 집게로 이렇게 풀면 되지. 맞아, 접시로 풀더라고. 네. 나 이거 진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물도 접시로 푸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보니까. 하여튼 필요한 만큼만 쓰자고요. 필요한 만큼. 맞아. 자,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장 비참한 국가 하나 또 살펴봤네. 네.